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어렵게 상승폭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일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겨우 조금 소폭의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3주 동안 계속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다시 좀 주시장이 좀 하락세로 마감된 한 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은 섹터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도 대부분이 그렇게 큰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좀 짚게 보겠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러셀 2000까지 모두 하락했는데요. 오른 것은 고스란히 유가라든가 금값 정도, 상품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1.20%가 났습니다. 주간 단위로요. 그래서 연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혼전하다가 결국 금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연중 다시 플러스권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전주까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였던 러셀 2000으로 분류되는 소위 변동성이 큰 주식들도 지난주는 오히려 주시장이 다시 좀 하락폭이 컸던 한 주가 되겠고요. 다만 주식시장은 200일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큰 틀에서의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또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편함은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계속 시장을 억눌렀던 부분이죠. 그리고 2019년 초에 이제 양쪽에서 이제 사인하면서 1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긴장 관계가 풀리는 듯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또 뒤바뀐 모습이 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오늘부터죠. 유럽에서 이제 WHO가 그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격론이 또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또 중국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 지금 제대로 안 하면 1차 무역 협상 우리가 협상에서 타결했던 것도 또 없앨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럼증을 나고 있는데요. 보다 이제 궁극적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애플 그리고는 삼성전자 이어서 3대 스마트폰 시장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화웨이가 되겠고요. 통신망이라든가 통신 네트워크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5G 관련해서는 제일 앞서 있는 통신 어떤 네트워크 쪽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화웨이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5G를 이용한 스마트폰도 세계 최초로 상용한 것도 사실은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화웨이에 대해서 일단은 공략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화웨이의 지금 창업자의 딸이 아직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아직 그런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제품 물론이고요. 미국의 제품 물론이고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것도 그걸 갖고 중국에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어떤 사업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사실상 처음 나온 얘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작년 숱하게 들었던 스토리인데요. 또 이제 반복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팩트 그런 일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죠. 중국 측에서 너희들 두고 봐라. 그러면 애플도 너희들 제재할 것이고 보잉 이런 거 너희들 물건 안 사고 뭐 이렇게 또 으름장을 서로 놓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만약 이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애플 제품을 서로 이제 상당히 좀 이슈거리가 되면 최악의 경우 제품을 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네. 중국에서 뭐 안 만들면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 되겠고 물론 인도 공장 조금 일부 있지만 이게 좀 중저가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면 애플 제품을
만들어내서 팔 수도 없는 거죠. 거기다 관세를 막 엄청 서로 때리고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으름장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실히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애플은 지난 금요일 날 0.6%가 내려간 건 사실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매번 이제 학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기업들 쭉 순서 치면 나오거든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퀄컴입니다. 퀄컴이 5%가 떨어졌고요. 코보도 이거 대표적인 5G 관련주인데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이거 당연히 4%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뭐 A라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B라는 악재가 터지듯이 그냥 바로 터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 보이겠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긴장 관계, 이게 무력이 아니라 일단 상업적이라도 무역이라도 어찌 됐건 긴장 관계가 확대되면 뭔가 좀 안전한 자산으로 가는 거죠.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2012년 11월이 처음으로 장중 기준이지만 금요일 날 1,750달러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네. 금 조금 내려가면서 마감됐지만 1,750달러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의 어떤 금강 마이너 회사라고 말씀드렸던 뉴먼 코퍼레이션이 1.89% 올라가면서요. 그 사상체육까지 지금 손만 뻗으면 또 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금요일장을 보면 많은 지표들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소매 판매 등 소비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다 역사상 최대의 낙폭 이런 말들이 붙었습니다. 네, 요즘은 그냥 툭하면 뭐 사상 최대 아니면 툭하면 30년, 40년. GDP 같은 경우는 140년 정도 얘기를 하니까요. 뭐 1860년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1년 만에 네, 그러니까요. 네. 100년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존 데이터는 부진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도 희망의 사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요.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전망은 마이너스 12%였는데요. 16.4%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100년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흥미로운데요. 73.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68이었고요. 4월이 71.8이었기 때문에 뭐 부진한 건 사실이죠. 73.7이라는 게 나쁜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것저것 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불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각종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에다가 경제활동에 재개된 기대감이 뭔가 좀 이번 달에는 좀 소비를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소비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품목별로요. 소매 판매 중에서 품목별로 판매 증가율이 나온 거를 제가 섹터별로 쭉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안 보이시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처럼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제일 큰 거가 의류랑 액세서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에만 입고 그러니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여성분도 마찬가지. 뭔가 나가야지 옷을 사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핸드백도 마찬가지 되겠죠. 핸드백을 집에서 들고 다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류와 그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그 판매가 감소했고요. 이거 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자제품도 60.6%. 일단 TV도가 냉장고 됐고 일단 가서 만져보고 사야 될 문도 열어보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있겠고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8.7%가 줄어들었고요. 주유소가 28.8%, 식료품이 13.1%가 줄어들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플러스로 나는 게 뜬금없이 플러스 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넌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온라인 점퍼는 지금 8.4%나 늘어났는데요. 이게 흥미로워서 제가 이거를 월 단위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월 단위로요. 전월 대비 지금 소위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얼마만큼 전월 대비 늘어나고 있냐는 건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3월과 4월에 급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새롭게 앞서 비자도 얘기 나고 다 얘기 나왔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하고 결제 안에서도 그런 서로 전자결제로 주고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날 그 밖에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앞서 이제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당연히 거기서 관련된 주식을 찾으시면
일상생활에서 찾는 주식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역시 물건을 어디서 샀겠습니까? 쌀을 어디서 주문해서 미국 사람 샀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라면도 좋아하고요. 김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다 주문하는 거거든요. 비타민이 아마존이죠. 떨어졌어요. 어디서 사겠습니까?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거거든요. 아마존의 주가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은 아마존이 됐건 약간 아마존 약간 결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른 데서 뭔가 물건을 사고 주문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업체는 결제는 페이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 해외에 계신 분 페이팔 계좌 없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페이팔이 또 결제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엄청 네.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다 쓰고 있으니까 페이팔이거든요. 페이팔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것이 되겠고요. 또 아마존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물건을 그걸 통해서 파는 사람, 저희가 무작정 따라하게도 소개해드렸던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또 지난 주말에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같은 흐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전통적인 소매 매출 줄고 넌스토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대되는 얘기가 잠시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하여튼 제일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하나의 어떤 대형 몰의 성장, 대형 몰의 대표적이었고 백화점의 중산층의 어떤 성장을 시사했던 것이 결국 제시페니 네. 아닙니까? 물론 좀 고급스러운 라인들도 있지만 제시페니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결국은 파산보호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상상 이하 주가입니다. 이게 23센트, 0.23이면 23센트였고요. 그때 그런 발표가 나면 더 떨어져서 16센트입니다. 16센트. 16센트면 200원 되려나요? 네, 200원 정도 되겠네요. 200원 되는 거죠. 이 주가 흐름 보시면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7, 80달러 갔던 거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라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비즈니스의 딱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흐름이다. 그래도 제시피니가 그 파산을 좀 면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 계획도 상당히 영향을 뭐 전혀 주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챕터 11이거든요.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식 보면 이제 구조조정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회를 보는 것이 이제 챕터 11에 파일링했다는 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제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지만 주가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